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세동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먼저 수급의 흐름을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색깔이 딱 몇 개의 섹터를 제외하면 없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공통적으로 또 많은 매수세가 들어간 종목도 딱히 없습니다. 외국인은 하나의 색깔이라고 말씀드리자면 금융주, BNK 금융지주, 우리 금융지주, KB 금융으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고요. 기관은요. 김태성 팀장님이 공략주 LG 디스플레이 오늘도 좋습니다. 정말 매수세 좋습니다. 기관에서 많은 양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매수세도 기관 쪽에서 오늘 많은 양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수급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1라운드로 넘어가서 외국인 대 기관 대결을 펼쳐보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자, 하이브와 HMM이 만났습니다. 업종은 다르지만 향후 앞으로 있어서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의 그렇죠. 더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반기에 굉장히 강했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저는 두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HMM 같은 경우에는 또 전례 없는 상승세를 보였었던 상반기에 이제 주도 대장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이후에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주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어떠한 종목군들이 더 많이 올라갈까 이 부분에 좀 고심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두 종목 모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와 HM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공교롭게 상반기에도 좋았고 최근에 있었던 악재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있는 두 종목이 만났습니다. 자, 그럼 하이브와 HMM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열어주시죠. 외국인의 선택 하이브가 1라운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엔터 업종을 통틀어서 좀 좋게 보고 계신가요? 엔터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놓고 보면 위드 네. 코로나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지금 처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 보면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부진이 좀 깊었던 것은 원달러 환율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기술주들이 사실 강하게 움직이면 이렇게 조금 작은 테마라고 볼 수 있는 종목군들, 화장품 테마, 면세 테마, 항공 테마 같은 종목군들이 사실 조정을 보이는 일들이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시총 상위에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위드 코로나 관련 기업들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단기적인 탄력성을 고려를 해본다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HMM은 내려가고 하이브는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두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단기적인 변동성은 하이브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제가 이제 하이브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하이브를 왜 우리가 좋게 바라보느냐? 하이브에 대한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결국 엔터사들이 가장 큰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외부 공연 그리고 콘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연을 하지 않고 콘서트를 열지 않았던 작년 한 해에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지만 만약에 플랫폼 실적에 오프라인 공연에 다시 재개가 됐을 때는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비단 이것은 하이브뿐만이 아니고요. JYP 엔터도 마찬가지고 YG 엔터도 마찬가지고요. SM도 마찬가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공연에서 파생된 콘텐츠. 일단 콘텐츠에서 실적이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눈으로 봤습니다. 지난 하반기, 올해 상반기. 거기에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플러스 그리고 온라인의 이 컨텐츠로서의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BTS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크죠. 하반기에 만약에 컴백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이 그룹 파워가 세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른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하이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이브의 과거의 단점,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의 단점은 소속 가수가 BTS밖에 없다였는데 그 부분들을 많이 개선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좋은 주가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의 투자 포인트들을 모두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이브의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 굉장히 좋게 내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두 번에 나눠서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종가보다는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약에 조정, 시초에 조금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와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30만 5천 원 이하에 사는 게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30만 5천 원에 1차 매수를 했는데 더 내려오게 된다면 저는 30만 원 이하에 2차 매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당연히 전 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35만 원대까지는 목표가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려오게 된다면요. 현재 위치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였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어떤 종목들보다도 손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려 보면 27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최근에 상승 곡선 이후에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27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격보다 30만 5천 원 이하 매수를 먼저 권고해 드립니다. 목표가 35만 원, 손절가 27만 원 하이브였습니다. 자, 이어서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2라운드는요. 어떤 대결이 펼쳐질까요? 2라운드 대결 파이트! 엔지캠 생명과학대 테스나가 만났습니다. 바이오와 반도체가 만났다 볼 수 있겠네요. 바이오와 반도체 그리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던 두 종목, 두 섹터 중에 어떠한 섹터가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을 할 거냐 저는 이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8월달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지수가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조정의 폭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수의 종목군들이 이제 최근 한 두 달 동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다가 이번 주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엔지킨 생명과 테스나뿐만 아니고 다수의 종목들이 그러한 위치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어떠한 쪽이 지금 더 강하게 올라올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저는 제약바이오도 반도체도 사실 이제 지수적으로 보면 바닥을 잡았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는 충분히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교롭게 어제 정말 두 종목 반등에 성공했던 6%대 딱 공교롭게 둘 다 그렇죠. 6%더라고요. 엔지캠 생명과학과 테스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반등 추세를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라운드의 승자 열어주시죠. 기관의 픽, 오늘 기관 한 번, 외국인 한 번, 테스나가 선택됐습니다. 사실 이제 두 종목 중에 하나를 고를 때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요. 엔지킨 생명과학이랑 테스나를 제가 이제 고를 때도 좀 고민이 많았던 건 두 가지 기업의 장단점이 너무 명확했다라는 것. 자,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보다도 안정성을 조금 더 추구를 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엔지캠 생명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더 이제 적합한 종목이다 보니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우선은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나타내는 저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를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선택을 좀 했어요. 그래서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최근에 주가는 지지부진했지만 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미국 시장이 강하게 올라왔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3분기 실적이 지금 좋은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좀 빗대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야기들이 좋진 않지만 결국 눈에 보이는 실적은 충분히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센서 매출이 지금 여전히 견고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메모리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비메모리 부분에 대한 사업부에서 앞으로 향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이 주가가 지금보다 더 좋은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뭐 디램에 대한 이야기, 가격에 대한 이야기, 수급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여전히 수요는 지금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그러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반도체는요 수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갑자기 엄청나게 큰 외형 성장을 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시장이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중장기적인 성과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테스나의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아요. 예.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은 일시적으로 악성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성 매물이 뭐냐면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좀 손절을 하거나 좀 매도를 하려는 이제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잠시 이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종가에 사시는 것보다 앞선 하이브와 마찬가지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조정이 나오게 되면 좀 나눠서 사시는 전략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저는 55,000원까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기 그 전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려간다면 최근의 저점이죠. 4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잡았을 때는 뭐 큰 손실 없이 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근래 최저점으로 잡혔었거든요. 39,950원이었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55,000원 제시했고요. 손절가는 4만 원입니다. 자, 이어서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열어주시죠. DLENC가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얼핏 듣기로는 네. 팀장님의 치트키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네, 하던데 일단 이번에도 기대해 좋습니까? DLENC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다가 굉장히 좋은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였던 상황.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조정이 상당 기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다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자 DLENC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고요. 또 단순히 그냥 집을 짓는 것보다는 공공사업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높은 DLENC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주택 공급 거기에 이제 공공 혹은 민간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당연히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주가는 지금 위치에서 저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LENC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마 좀 이제 올 초에 갖고 오시고 어느 정도 괜찮은 자리를 기다리신 네. 것 같은데 가격 전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차트를 놓고 보게 되면요. 한번 시세를 좀 강하게 냈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이제 쌍바닥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흐름이 좀 나왔어요. 한번 바닥을 짚고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투자 심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붙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까지 16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뭐 16만 원이라고 하면 7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인데 이 고점을 한번 넘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손절가 이것도 굉장히 좀 짧습니다. 1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 즉 손절가는 짧게 목표가는 조금 더 높게 제가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LENC의 목표가 16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 13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세 가지의 종목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김태형 팀장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